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순천의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풍전등화입니다.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순천만 국가정원 맞은편 풍덕지구 55만 세제곱미터를 주택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검찰이 올해 상반기 조합 내부 제보를 받아서 조합 관계자들이 토지 매입을 도와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10억 원을 챙긴 의혹을 잡고 수사 중이고요. 거기에 계속 공회전하던 사업이 2020년 들어서 탄력이 붙은 배경을 두고 한 고발인이 평소에 김영록 전남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사업가의 청탁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인 측은 풍덕지구 인허가 비리 외에도 부정 청탁을 한 사업가가 목포와 고흥 등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발장에 적시한 김영록 지사의 혐의가 다소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힘입어서 주변 도시개발 사업도 순풍을 맞아야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여러 잡음으로 인한 순천 시민들의 일궈낸 중요한 가치들이 훼손될까 걱정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니까 말이죠.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순천 풍덕지구 관련 소식 조금 더 상세하게 지역 소식들까지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여수시 의회가 정기명 여수시장이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추천 순위를 바꿔서 제출한 옴부즈만 채용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어요. 네, 최근 이 시간에 여수시가 부당한 행위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이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할 옴부즈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순위를 바꿔서 이 옴부즈만을 내정했다는 소식, 또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논란, 여수시가 추천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를 제외시키고 후순위 점수를 받은 후보를 내정했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정 시장은 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인 퇴직공무원 A씨를 낙점하지 않고 세 번째 순위를 받은 후보자를 내정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여수시가 상정한 여수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본회의장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는데, 해당 동의안에 대해 의원들은 위촉된 후보자의 자격 조건과 추천위원회에서의 1순위 후보자를 제외하고 후순위 후보자를 선정한 점을 들어 위촉 동의안을 반대했습니다. 이 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여수시장이 추천위원회에서 진행한 점수를 무시하고 후순위 후보자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촉된 특정 후보자의 자격 또한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천위의 추천 순위를 배제하고 후순위 응시자를 내정한 정기명 시장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된 이상 여수시는 다시 동의안을 제출해야 할 텐데, 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여수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여수시 의회가 옴부즈만 채용 동의안을 부결 처리하면서 여수시로서는 옴부즈만 채용에 여수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시민 옴부즈만 임명은 당장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여수시의 현재 옴부즈만 임기는 이달 14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여수시가 시의회 다음 회기 때 다시 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임명직인 시민 옴부즈만의 공석 사퇴가 빚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수시 의회의 옴부즈만 동의안 부결에 대해 여수시 집행부는 언론을 통해 현재의 안을 가지고 임명 동의안을 다시 재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할 것인지 고민 중이고, 어쨌든 시의회 다음 회기 때에 위촉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의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 정기명 여수시장이 왜 선순위 후보자를 바꿔서 이 후순위 후보자를 내정했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 후일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추천위가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얼마 전 여수시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인물로 이 국장 퇴임 1년도 되지 않은 후보자가 옴부즈만으로 다시 여수시로 돌아올 경우 이 여수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추천위 1순위 후보자가 이 정기명 여수시장과 같은 대학 동문 선후배 사이고 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2022년 하반기 6개월간 행정자치국장을 역임한 뒤 최근에 퇴임했기 때문에 이 정 시장이 해당 인물을 배제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가 좀 복잡하네요. 전후 사정이 생각보다 복잡한데 후보자의 이런저런 배경이 이번 논란을 불러온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조합 사무실과 지역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요. 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어제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관련해 건설사 등의 수사관을 보내 사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검찰은 해당 조합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와 건설사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해당 도시개발조합은 최근 부지조성공사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순천만 국가정원 맞은편 이 풍덕지구 55만 제곱미터를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예,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전남도지사의 이름도 나오기도 하고 국가정원 바로 앞에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해당 조합은 최근 들어서 내부 잡음이 계속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 총 2,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해당 조합은 검찰이 뇌물수수와 환지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 최근 부지조성공사 시공사 선정 문제로 또다시 홍역을 치렀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 8월 23일 대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부지조성공사 시공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진행했는데 이 선정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틀 뒤로 미루어지는 등 내부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시 중마동에 소재한 시장에서 점포를 다녀간 고객이 식중독에 걸렸다면서 업주에게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한 자작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광양시 중마시장 점포를 이용한 특정 고객이 점주에게 부인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이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같은 피해 보상금 요구가 자작극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중마시장 내에 위치한 세 곳의 점포에서 고객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신고를 사기 행각으로 보고 상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시장 점주들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고객은 부인이 음식을 먹은 후 탈이나 계속 토하고 설사를 했다며 부인이 첫 시험관 아이를 가진 상태라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된다며 점포 주인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를 받은 점주들은 사과의 뜻과 함께 해당 고객에게 각 10만 원과 5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 문자를 받은 세 곳 점포 중 두 곳에서 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예,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액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장 상인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 사건 의혹이란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해당 사건은 고객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한 시장 상인이 돈을 송금하지 않고 해당 고객에게 진단서와 처방전 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사건이 시장 상인들의 불안 심리를 노린 신종 사기 행각으로 보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상인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온라인을 통해 점포 이름이나 전화번호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 이 점주들에게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고객이 실제로 해당 시장을 이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시장 상인들에게 손님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연락이 올 경우 진단서나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다소 청구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직접 보상금을 입금하지 말고 이 점주들이 가입하고 있는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 수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종류의 꿈을 꾸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9월 인사드리겠습니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네,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예, 9월에는 처음 뵙습니다. 어떻게 또 한 주 보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네, 뭐 한 2주 만에 이렇게 출연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예.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영호남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가 하동하고 광양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동에서 했는데 그 행사에 참석했는데 생활체육인들끼리 교류도 하고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같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권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웃사촌 같은 느낌을 받고 왔다. 그 말씀 좀 드리고. 광양 하동은 뭐 영호남의 개념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 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너무 가까워서. 다합이나 진월 같은 경우는 LA 이렇게 광양읍이나 중마동 권역보다는 하동읍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생활권이 하동읍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드리자면 이번에 섬진강 미술 대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이제 출품을 받고 별도의 수상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장애인 부문의 미술품을 좀 출전 받아가지고 수상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관계 미술협회 지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좀 한번 장애인 분야의 미술품도 출전받아서 그분들이 열심히 예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그 지역에 8월, 9월이 각 동네마다 주민총회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 주민세 환원 사업이라든지 지역의 소규모 사업이나 또 주민 불편 사업들을 다 찾아서 사전 투표를 거쳐서 주민총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이런 주민총회인데 저희 지역이 이제 5군데인데요. 지난주에 4군데를 지금 다녀왔습니다. 점점 뭐 3회째 맞이하는 곳도 있고 5회째 맞이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 점점 지금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직접 총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를? 그렇죠. 예, 진행되는 거를 다 보여주고 이제 불편 사항이나 이 사업 발굴한 현장들을 직접 이제 영상으로 그 주민자 지원들께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해당되는 곳들을 직접 보여주는 곳들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마을 잔치처럼 뭐 음악회도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연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즐기는 이런 주민총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뭐 사업 추진되는 거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준비하는 분들은 특히 여름에 이 사전 투표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이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총회를 통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좀 나오는 이런 현상을 좀 보게 되고 우리 그 지역 의원들이 해야 될 또 어떤 그 역할들을 우리 주민총회를 통해서 대신 또 이렇게 해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진일보된 이런 주민총회로 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좀 흐뭇한 이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바쁘게 또 한 주 보내시고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제가 드리는 주제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어제가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 교권 회복을 위해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가졌고 어제 도교육청 앞에 또한 전남 지역 교사분들이 한 1,100명 정도가 오셨다고 해요. 두 분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총평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주실까요? 네, 보면서 좀 많은 걸 좀 느꼈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뭐 꼰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그런 말들이 너무 이제 무색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미래 인재 육성을 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상실감이 예전하고는 지금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 이번 이 행사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겠지만 특히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행사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했다 해서 뭐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승님들의 그 고귀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같은 날이 전국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는 뭐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 생각은 다르실 텐데 확실한 것은 짚어야 될 시점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들고. 네. 이봉남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고요. 저뿐만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교사들 그리고 또 특히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를 하면서 또 지지하는 측면에서 뭐 체험학습도 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런 교사를 지지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그 응원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상당히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각을 좀 못 시킨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백성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부정적인 어떤 의견을 내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그 곳곳에서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다시 한번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많은 이들이 이제 큰 소리로 사실은 말하고 싶었지만 이 애통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함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49제를 통해서 고 소희처 선생님을 비롯해서 최근에 목숨을 잃은 선생님들의 또 함성과 마음이 함께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교권이 지금 상실되고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두 내 가족이다, 형제다라고 생각하면 학생들의 인권과 또 교사의 교권이 함께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을 통해서 조금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차원을 드리고 싶은데 뭐 둘 다 의견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하나 정도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교권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교사들의 연가 사용,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혹은 부정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엄중 대응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오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 회장 또 교사노조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참석과 관련한 징계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신분상 불이익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논란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죠. 교권 보호가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겠는지 말씀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시점에서 뭐가 있을까? 어떤 의견 주실지 백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 교육 현장 일선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의견이 반영이 돼야지 만약에 그 교과부나 이런 데 쪽에 있는 위에 있는 분들이 이것이 교권 보호를 하기 위한 대책이야라고 수립했을 때는 현실하고 동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공급자 위주의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서 그것을 대책으로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연가나 병가 쓰는 거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지금 뭐냐면 연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연가를 어떤 때 써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연가가 필요할 때 본인들이 스스로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정부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나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학부모나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현장에 있는 일선 선생님들에 대한 또 선생님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건데 총론은 그렇습니다만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과연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막막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스승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고 또한 교육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도 미래 인재 육성을 시킨다는 그 사명감보다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으로서의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분위기가 좀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봉남 의원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간의 학생 인권은 뭐 비판과 공감대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돼서 학생 인권은 향상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측면이 좀 많습니다. 이제 반면에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권 보호 장치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교육 멈춤의 날도 추진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교사들 요구와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이 아니다.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뭐 교권 보호를 하기보다는 정부가 그냥 뭐 우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임시 방편으로 내놓는 것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그 공교육 멈춤의 날에 교사들이 이제 연가나 병가를 내면서 이렇게 참여했었던 것도 엄중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교권보호 종합 대책하고 공통적이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공통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 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고 또 이 부분을 사실은 마을에서 지역에서 함께 이거를 같이 구성체들이 같이 돕고 또 함께 공동체적인 어떤 그 활동들을 해야만이 조금 더 저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또 윤 정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 제기들을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교사와 학교, 학부모, 학생 그리고 마을 교육, 마을 공동체 사업이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곳곳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좀 이루어졌을 때 교권이 조금 더 보호가 되고 학생 인권도 함께 또 동시에 좀 향상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마을이 함께 나서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어드리고 있고요. 오늘 순천시회 이봉남 의원, 광양시회 백성호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순천으로 가죠.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7월 12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가 됐던 TV 수신료가 분리징수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그때 이제 바로 이제 7월 12일 날 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이제 공포가 그 시행된 바로 이렇게 시행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데 전기세 이제 TV 수신료를 분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TV 수신료는 뭐 다 아시겠지만 KBS에서 1994년부터 한전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을 하면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져 왔던 통합 징수 방식이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바뀐 건데 이게 어떤 경과 규정이라든지 유예 기간 없이 이 시행령 개정되자마자 바로 시행되는 걸로 돼 있어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보니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특히 이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주체들 중에 공동주택
주택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납부를 세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통합 방식으로 납부되던 것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각 세대가 내가 분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TV 수신료하고 이제 전기요금하고 분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전기요금만 낼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독주택은 세대가 한전에 전화를 해서 내가 분리하겠다라고 하면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공동주택이 지금 혼란이 겪고 있는 게 뭐냐면 한전이 그 해당 아파트의 TV 수신료와 관리비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개별 세대를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라. 이런 안내문을 얼마 전에 발송을 했다라고 해요. 각 세대별이 아니라 그렇죠. 한 번에 정리해서 줘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는 현행법상 관리사무소가 전기료와 분리된 수신료 수납을 대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 우리는 못하겠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를 규율하는 법이 공동주택관리법인데 이 법률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소가 운영되고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부과 징수하고 납부 업무를 우리가 이제 못하겠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8월 말인 것 같아요. 8월 말쯤에 이제 관련 부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좀 항의를 하고 즉 순천뿐만 아니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공동주택의 TV 수신료하고 전기요금 분리징수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고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현 상태에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다른 쪽에 접근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지금 방송법 시행령 관련해서 이걸 들으면서 예전에 그 마우스랜드라고 한번 얘기했던 생쥐나라의 고양이 국회의원이 좀 생각이 났는데 지금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가 뭐냐면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 징수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으로 인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TV 방송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이 전기료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많이 불편하다고 불편을 제기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 뭐 당연하듯이 지금 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 개정을 하면서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이걸 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바뀐 것 같고 차라리 이번에 뭐 그럴 것 같으면 방송법을 차라리 개정해서 수신료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방송사들 보면 뭐 MBC도 마찬가지고 다른 방송사들은 수신료 없이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KBS만 예를 들어서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냐? 예전에 보면 광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했다 치면 지금 광고를 충분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도 수신료 없이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국방송공사도 수신료 없이 운영해도 지금 무방할 것 같고 꼭 필요하면 한국방송공사기 때문에 국가가 출연해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수신료를 갖다 없애는 걸로 아니면 그 수신료에 부담하는 부분만큼을 국가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 뭐 몇 시간 동안 논의가 이루어져도 모자랄 정도의 주제이긴 한데 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봉남 의원께서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더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가가 정부가 혼란에 지금 빠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대통령 아마 공약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만약에 이걸 시스템이나 절차들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 어떤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시행령 정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바로 시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안 되어 있고 혼란만 빠져 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특정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뭐 다 해당되잖아요. 우리 순천도 마찬가지고 순천에서도 지금 각 공동주택 그 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아파트에서 지자체에 문의를 했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어떻게 보면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데 수신 그 하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란 그 자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이제 관련 부처에서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의회에서도 이 법 개정과 관련된 이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혼란되지 않도록 지금 촉구안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목소리가 좀 전달돼서 국민들이 특히 시민들이 좀 제대로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많이 좀 시끄럽고 실제로 그 핵 오염수가 뭐 수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 지역에서 하천에 폐기물이 유출됐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그 이제 현장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본산 핵 오염수 투기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지역에서 하천이나 강에 이렇게 오염원을 배출시키는 사업장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예. 지난 30일 날 그 9시경에 옥곡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옥곡천을 지나던 시민께서 페이스지로폼이 투기가 된다는 제보를 하셨고 그 확인 결과 옥곡천 상류에 있는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던 페이스지로폼이 옥곡천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였나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고의냐 실수냐 이걸 볼 수 있는데 사업장이 바로 인접해 있는 데가 하천이었고 그 하천을 향해서 그 압놀카라고 하는 폐기물 그 수집하는 차량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 들려 있었던 사진이 제보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 사업장에서는 사고였다 얘기하지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고의였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 페이스지로폼이 방류된 거리가 약 한 6km 정도 되는 하천에가 수초 사이에도 끼어 있고 오늘 이순신대교 아래쪽에서 바다를 이렇게 조망했을 때 보니까 그쪽에서도 보니까 페이스지로폼이 몇 개 떠다니는 걸 봤거든요. 그쪽에서 유출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고가 있어서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들으시면서 이봉남 의원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내셨는데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이거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기사를 봤을 때 강력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 이 내용은 봤는데요. 범위가 너무 넓네요. 넓고 진짜. 길어요. 이거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운영 정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여기 또 기사 말미에 보니까 이 옥곡천을 그 청소하는데 또 주민조직들 봉사단체들이 가서 또 이렇게 한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투기라고 저도 봐지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해결하게끔 또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지역민들이 또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건 조금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정말 강력하게 요즘 이렇게 법이 강화돼 있고 특히 그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항의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투기한다라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지자체에서 정지를 좀 시켜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백 의원님 시설 관리 관련해서 강력한 행정 조치 뭐 이런 것들 가능하겠습니까? 뭐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겠습니다만. 네,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실은 이제 하천에 유출됐던 폐기물 관련해서는 수거를 명령을 했고 불법으로 보관했던 폐기물 관련해서는 처리를 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조치 관련해서는 영업 정지 지금 1개월 정도의 영업 정지를 내리려고 지금 아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이게 지금 행정에서 지금 소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영업 정지 1개월은 폐기물 처리업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사업장 내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관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관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고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의 무단 투기와 관련해서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무단 투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관련 법에 허가의 취소 그리고 시정 명령 그리고 벌칙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 과태료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이냐 아니면 무단 투기한 것이냐
따라서 처벌 조항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관계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겠네요. 확실하게 해야 되고 지금 수거를 명령을 했는데 그 지금 그 길이가 한 6km 정도 되고 여기는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한쪽에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주 큰 문제이고. 그러네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탁 방지막을 설치해놨는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이제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거하기는 좋은데 오늘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이 오탁 방지막을 넘어간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벌써 광양만으로 지금 흘러들고 있는 걸로 아마 이제 뭐 물론 그걸 수거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지 확인을 해봐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의심이 된다 그래도 네, 그렇게 되고 또 아예 그 미세한 플라스틱 같은 경우 아주 작은 입자 같은 경우는 수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터지면 이거는 원상복구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역에 있는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든지 폐기물 처리 업체든지 이런 데가 좀 전수조사해서 합법적으로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언더독 토론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순천 서문갤러리에서 얼투게더 전시회가 10월 1일까지 열리고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병준, 김용진 웹툰 작가와 장슬기, 끝은 또 일러스트 작가까지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하나의 작품들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이야기와 꿈을 담아내는 전시였습니다. 작가 담으로 활동 중인 민지훈 일러스트레이터의 이야기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천 서문갤러리에서 지금 굉장히 좀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텔레비전 화면에 웹툰 그림들과 그리고 초등학생의 그림부터 굉장히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갤러리에서 전시하게 된 기획 의도가 있을까요? 원래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업물을 전시를 해달라는 의뢰를 먼저 받았어요. 제 그림으로만 채워넣는 전시였었는데 저도 이제 활동을 해봐서 알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이 보여주는 기회가 없으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일반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림을 보게 된다면은 혹시라도 이 아이들의 그림이 필요할 때 찾아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해줄 수 있는 기회라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림을 다 같이 전시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초등학생 그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이 아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워낙 독특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도 섭외를 하게 됐고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림 잘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잘 그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끝낼 게 아니겠다. 학생들 말고 또 순천시에 있는 학생들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래서 청암대 그분들의 가르치는 학생들이랑 또 교수님 그림까지 포함해서 한번 다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작가분들이 이제 섭외가 되기 시작한 거죠. 학생들의 그림부터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작가 선생님들의 그림까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 그림까지 한눈에 지금 다 볼 수 있는 전시회인 거예요. 저는 순천이 문화 도시로 알려지기도 했고 웹툰 활성화 같은 사업이 있어서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분들 외에도 잘 그리시는 그림들이라든가 진짜 보기 드문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를 가도 대단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어디선가 봤던 그림들이 항상 걸려있고 봤던 작업물들이 걸려있고 이런 기회라도 없으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번 기회는 어쨌든 저의 욕심도 있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어요. 담 작가님 작품과 네. 또 그 장슬기 작가의 그림 이거는 이제 크툰이라고 K리그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웹툰을 활성화시켜준다고 했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이게 확실히 이게 잘 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금 웹툰 센터가 있고 그리고 웹툰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실력이 좋고 또 대단한 작가가 될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만 있다고 하면은 자기의 값어치를 더 올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 선배 작가들과 네. 앞으로 작가가 될 친구들 그리고 후배 작가들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전시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전시장은 분명히 많이 있고 기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또 순천만 정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나이 어린 친구들도 작가님으로서의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경험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그림의 순서를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 물론 각자 다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연령대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순서를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한 바퀴 쭉 네. 돌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네, 성장 어디까지?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양하랑이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톱니바퀴들 많은 그림 제가 그렸거든요. 네. 거의 한 달 넘게 작업하면서 채색하는데 되게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내가 이 그림의 세계로 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있어요? 한 4학년 때부터 약간 그림 따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네네네. 네. 근데 그리다 보니까 약간 제 그림도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웹툰 같은 것도 그려보고 싶고 약간 제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보고 싶어서 앞으로 입시하면서 재밌게 그리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희라고 해요. 우리 작가님은 어떤 작품이 지금 전시되어 있나요? 이거예요. 쌈쌍둥이 광대, 서커스 광대가 뭐 묘기를 부린 그런 그림이에요. 대충 서커스 하면 완전 특이하잖아요. 제가 특이한 걸 좋아해가지고 서커스로 컨셉을 잡고 캐릭터를 디자인하면 평범한 캐릭터가 나올 수 없다 생각해요. 다 특이하고 개성이 있어서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샴 쌍둥이에요. 네, 광대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둘이 느낌이 전혀 달라요. 네. 그렇죠. 쌍둥이지만 전혀 다른 캐릭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평소에도 쌍둥이 캐릭터를 많이 그려가지고요. 서로 닮은 게 신기해서 많이 그려요. 쌍둥이네? 라는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작가님 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그런 작가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좋겠네요.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요? 그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요. 작가님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장윤혁이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 우리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작품이에요? 저희 누나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그린 거거든요. 저희 누나가 이제 음악 해가지고 작곡을 하고 있는데 작곡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 없이 좋은 장비로만 해가지고 그려놨거든요. 돈 많이 버는 게 좋으니까. 노란색은 방음벽인가 봐요. 네, 방음벽을 표현한 건데. 네, 지금 음악가, 미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곡가가 굉장히 좋은 악기가 세팅되어 있고 또 냉장고에는 굉장히 시원한 음료수들이 꽉꽉 채워져 있어요. 시원한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데 이 작가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빛,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스터가 한 장 붙여져 있는데 2033년 뮤직 페스티벌. 여기에 이제 출품한 해야 되니까 10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그림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누나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그림을 만드셨어요. 저는 매산고등학교 1학년 4반 최승진입니다. 우리 최승진 작가님은 어떤 작품이 이번에 전시됐어요? 이 작품을 그릴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그 배경이랑 캐릭터가 약간 조금 이질적으로 위치해가지고 이게 지금 배경은 돌아가 있고 캐릭터도 돌아가 있잖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려가지고 약간 볼 때 재미있게 보이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중세 시대 때 중세 시대를 중세 느낌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스토리라고 한다면 약간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주인공이 약간 유령 같은 느낌으로 다니고 있는 건데 이제 유령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라는 느낌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작화만 하세요? 아니면 스토리도 함께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함께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확실히 작화도 제가 하고 스토리도 제가 만들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웹툰 작가? 웹툰 작가는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에는 디지털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혼자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반을 닦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불법 사이트로
이제 무료로 보는 그런 사이트가 많잖아요. 그런 게 좀 단속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게 좀 걱정거리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들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모이면. 요즘은 또 떠오르는 게 AI 그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AI를 사용해서 웹툰을 그리는 일이 번번이 조금씩 일어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AI도 잘 그리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좀 많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넘기엔 좀 힘들지 않나. 네. 웹툰 작가가 돼야겠다라고 혹시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림 그리기 전에 저는 이야기를 듣고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초등학생 때도 책을 보고 중학생 때도 보고 지금도 보고 있고 그림이랑 또 글을 같이 쓸 수 있는 만화가 되게 저한테는 잘 맞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시하면서 내 작품들을 평가받고 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그림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고등학생 때는 그렇게 그닥 많이 없잖아요.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긴 했는데 이제 인터넷에 보여준다고 그렇게 많이 볼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승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보성이요. 왕운초등학교. 갤러리 들어오자마자 바로 제일 처음 만나는 작품이 우리 친구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에요. 저희 지역에서 이런 전시회는 처음 해봤거든요. 예전에 부산에서 전시회를 한번 참가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 우리가 사는 순천에서 이렇게 참가를 하게 돼서 이런 기회를 주신 작가님한테도 대단히 감사하고 이렇게 다른 형들 그림을 자기가 이제 자기 그림도 보지만 형들 그림을 와서 자기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기회가 되는 거에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저희는 꿈을 못 이뤘는데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다면 해주게 하고 싶은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꿈을 꿀지는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강남대학교 웹툰 콘텐츠과 고병준 교수라고 합니다. 네. 미래의 성장의 가능성들이 보이는 친구들이잖아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항상 그 친구들을 지켜보시면서 교수님의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순천이 그래도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순천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도 웹툰,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춰져 있다고 봐요. 인터넷만 되면 사실 어느 지역에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작품을 보여주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웹툰 애니메이션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내향적인 성격이 많으신데 그런 걸 좀 이겨내는 계기로 오프라인 전시를 좀 많이 해라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